헤어지죠. 제가 질리는 타입일까요? 가 아니라 그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케미가 달라서 그런 거죠. 소수의 경험으로 이걸 단언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바로 연애. 안녕하세요, 짱이입니다.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이제 연애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외모를 꾸미고 옷을 입고 거치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직장인들이나 돈을 버는 사회인들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능함을 키울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연애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유튜브 그리고 책을 통해서 정말 사랑과 관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고,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는 법에 대한 뭐 세바시 15분 이런 채널에 많이 나오거든요. 은근히 그 울림이 있어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상현님은 연애 스타일이 어때요? 어떻게 만나세요? 전반적인 연애 스타일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로맨틱한 관계에서는 되게 진중하고 오래 만나는 게 저의 이상적인 연애입니다.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게 여겨져요. 오래 만나고 진중하게 만나고 가볍게 만나지 않는 것, 엔조이 이런 거가 좀 거리가 먼 거죠. 제가 성격이 좀 낯을 잘 안 가리고 아무한테나 먼저 손 내밀고 이런 편이기 때문에 친구를 만날 때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좀 오히려 약간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먼저 다가가고, 길 가다 비가 많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우산을 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내가 우산 씌워주고 싶은 그런 정도로 이제 오지랖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되게 많이 열려 있어요.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남사친도 쉽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런 편인데, 애인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오래 만나는 것을 되게 중시합니다. 저는 친구같이 편안한 연애를 좋아해요. 서로 막 너무 간섭하거나 너무 붙들어 매거나 이렇게보단 같이 있을 때 제일 즐거운 사람,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게 좀 저의 이상적인 방안이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간다. 이런 게 제가 꿈꾸는 약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연애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천천히 길을 가면서 서로가 좋아하는 이야기하고, 같이 있을 때 불편하지 않고 서로가 하는 일에는 존중해주고,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제 이상적인 연애인데,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은 저부터가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하겠죠.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막 유튜브 보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이상한 남자 거르는 법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그런 건 사실 유튜브 영상 10분짜리로 20분짜리로 15초짜리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이 만나봐야 되고, 많은 직접 경험, 많은 간접 경험도 중요하지.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얻는 지식. 근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연애를 글로 배우냐. 연애를 글로 배우냐라는 말을, 그 뒷부분에는 실제로 네가 많이 만나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시간도 필요한 거고, 더 많이 세상을 봐야 되고, 좀 되어가면서 나쁜 남자 만나가지고 한번 긁혀보고, 나쁜 여자 만나면서 내 상도 좀 입어보고 하면서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첫 술에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 심해요. 그래서 저도 뭐 되게 이상한 여러 가지 짓거리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양을 엄청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만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가리지 않고, 저한테 약간 위협이 되는 상대도 있었고, 저한테 편안하게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좀 나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네. 그것도 가스라이팅 당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아닌 거다 부딪혀보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하는데, 좀 길렀어요. 그래서 눈을 길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또 로맨틱한 관계로서 만나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의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의 방법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저의 방법은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게 연애를 일처럼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지원자들이 있는 거죠.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네 남친 지나간다 이런 거 말고 진지하게 진중한 고백을 받는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사실 갑이 되는 거죠. 지원자가 있고 내가 이제 회사가 되는 건데, 이때 이런 콜드 메일을 받았을 때 인턴십을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둘이가 이제 만나려면은, 정식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가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봐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네가 정규직, 그러니까 나의 애인이 되기 전에 한번 우리가 그걸 맞춰가는 과정을 보자를, 저는 이제 2주 정도를 보고, 그 안에서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이제 연인의 관계를 상정을 하고 만나보는 거예요. 2주 동안은. 사실 2주지만 이제 연인처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뭐
선물은 어떻게 정할지, 뭐 선물의 한도는 어떻게 할지, 스킨십은 어떻게 할지, 연락은 어떻게 할지, 만남은 얼마나 할지 이런 거는 이제 각자가 정하면 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연락도 이제 애인처럼 하고, 뭐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진한 관계는 갖지 않았던 것 같네요. 제가 인턴십을 한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제 만나다 보면은 당연히 내가 가깝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도 저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지원자도 회사를 알아봐야 되잖아. 회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유능한 회사 같고 되게 열려있는 회사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자 그 자체, 유교 그 자체였고, 그리고 생각보다 빈털터리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아무것도 아닌 사이에서 한 단계, 인턴십 단계에서 밀접하게 있으면서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지원자한테도 되게 좋은 전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맞닿아서 보면서 서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맞다. 그러면은 두 사람은 2주 동안에 서로를 이제 약간 나쁘게 말하면 맛보기 하고, 좋게 말하면 서로를 이제 서로에게 맞추어 보면서 뭐 갈등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사실 썸 단계에서는 취향 정도까지만 알지 서로 어떻게 갈등을 푸는지 나쁜 걸 경험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2주 동안은 생각보다 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인처럼 이렇게 롤플레잉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깊은 내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들이 진짜 정규직 전환이 돼가지고 커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발판도 마련해주고, 이걸 통해서 리뷰를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인턴십을 하면은 꽤나 오래 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건데, 당연히 이런 이제 인턴십을 제안하면은 두 부류가 생기는 거죠. 첫 번째는 되게 여유로운 거야. 난 너무 좋다. 일단 인턴십을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거절당한 게 아니에요. 썸붕이 아니라고. 썸업인 거죠. 관계는 아니지만, 아직 그 찐 관계는 아니지만 썸에서 약간 업된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제 부류는 너무 좋다. 되게 여유롭게 이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 우리 한번 만나보자. 나도 그거 되게 좋은 생각 같고, 나도 널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게 정말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상처받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이 됐는데 이게 너무 안 맞아서 일주일 만에 헤어진다. 이게 더 문제니까 이걸 되게 좋게 받아들여주는 친구도 있고, 오히려 그럴 때는 너무 여유롭고 이래서 제가 이제 갑이었던 입장이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약간 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느껴봤고, 두 번째 부류는 부정적인 거죠. 아니 뭐 만나면 만나는 거지 왜 그런 게 왜 필요하냐, 네가 나를 시험하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그냥 방어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는 저도 내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기준이고, 너가 나한테 이렇게 제안했으면 나도 너한테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저는 이것부터가 사실은 제가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뭐가 되는 거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인턴십 제안했는데 난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것 같고, 우리의 관계가 이미 내 안에서는 난 너와 잘 재밌게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좋게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걸 꼭 거쳐야 되는지 모르겠다. 되게 논리적으로 잘 말을 해줬어요. 우리의 연락 빈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근데 되게 그럴싸한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제안을 했다는 거는 호감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거라는데, 얘가 그런 식으로 말까지 해주니까 되게 더 달라 보이는 거예요. 더 똘똘해 보이고, 괜찮겠는데? 전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1개월만 만나면 헤어져요. 3개월만 만나면 헤어져요. 사람 보는 눈이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만나보면서 어떤 식으로 연애하는지는 이미 과거에 다 파악했지만 이 사람과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턴십을 한번 경험해보면서 오래 만나는 것을 조율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뭐 두 사람의 정규직 그거에 영향 끼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레코드에 남을 필요도 없고, 새로운 연애를 꿈꾸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면만 보지 마시고 진짜 내 연인이 됐을 때 어떤지를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그럼 안녕.